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유동성 공급 베스트 타이밍은 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아, 먼저 올려드렸던 스탠딩 레퍼 퍼실리티의 번외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SRF가 시장의 유동성 공급의 수단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SRF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던 이유는 해당 영상에 대한 질문이 댓글로 써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해당 질문은 첫 번째, 유동성 공급은 전 세계 금융기관 동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두 번째, 그 타이밍이 5G가 준비된 타이밍으로 잡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설명해달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달러는 기축통화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가 바로 달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JP모건이 대주주로 있는 민간은행입니다. 민간은행에서 화폐를 무제한적으로 발행을 했을 때는 이 화폐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부가 이 달러에 대해서 담보해주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미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미 행정부에서 발행했던 채권은 연방준비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계상이 될 것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도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사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매수했던 채권을 모두 연방준비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주요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들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규모는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매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액면에서 크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의 동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미 국채 주요 보유국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대해서 상위 1등부터 15등 정도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1등이 지금 현재 일본이고요. 미 국채 보유국 1등이 일본이고 2등이 중국, 3등이 영국, 4등이 브라질,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한민국도 이렇게 상당 부분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이 미국채 보유 1등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점점점 미국채 보유량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일본이 1등이 되었고 중국이 2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브라질 같은 경우도 미국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채만 볼 것이 아니고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이런 미국채 보유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외환보유고죠. 외환보유고는 역시 중국이 부동의 1등입니다. 2등인 일본과는 그 규모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9등 그리고 브라질이 10위에 있을 정도로 많은 외환 보유량을 대한민국이나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본과 중국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대한민국과 브라질을 함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불안해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한국이나 브라질이 과거 IMF와 같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지하시라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일본에 대해서 미국제 보유량이나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역전된 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간접적으로 일본의 엔화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5G가 왜 이 유동성 공급을 하는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지, 그리고 이 5G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시점이 그 타이밍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있었을 때 미국이 과감하게 폴슨 구제 금융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무한정으로 풀었죠. 그래서 그렇게 풀린 돈을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돈을 그냥 시중에 막 그냥 뿌리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과감하게 폴슨 구제 금융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리먼 사태가 있은 이후로부터 미국의 다우 지수, 즉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과감하게 돈을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풀었던 유동성의 혜택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당시 때는 거의 10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글, IBM,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굴지의 IT 기업들이 모두 미국의 기업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5G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들 동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2020년에는 이 5G 시장 규모가 280억 달러,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2,0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시장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장 규모이고, 이런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GT나 화웨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돈을 푼다고 하면은 그 혜택은 바로 중국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꼴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5G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중국의 기업들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웨이와 GT가 순위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서도 미국이 또 한 번 대부분의 이익을 독차지하겠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세계 모두는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5G 산업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달러를 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할 때 풀린 유동성은 경기 부양, 그리고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라는 효과로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커다란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5G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